피프티 사태에서 이 멤버들만큼이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일 겁니다. 오죽했으면 오기재 씨라고 해주세요. 안성일 씨라고 해주세요. 대표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분들의 댓글이 엄청나게 빗발칠 만큼 사실 피프티 멤버들의 영상을 제가 다루면서 적게는 수만 뷰에서 많게는 수십만 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사태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멤버들의 가처분 소송도 기각이 됐고 한거 처리는 했지만 인지대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이런 상황 속에서 글쎄요,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 이 사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전홍준 대표님의 바람 중에 이러한 말이 있었죠. 사실 아직까지도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멤버들이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기도 하다. 멤버들을 강탈하려고 했었던 더기버스를 비롯한 템퍼린 세력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프티 측은 이 가처분 결정문을 검토해본 뒤 항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이틀 만에 항고를 제출했죠. 그럼에도 사실상 인지대조차 납부하지 못할 만큼 내부 분열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뉴진스 슈퍼샤이 빌보드 핫백 8주 차트인 자체 최장 경신 기록을 세웠는데요. 물론 뉴진스와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뉴진스가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 것이 대서특필이 될 정도인 걸 보면 얼마나 이 피프티 멤버들의 빌보드 차트 입성이라는 기록이 굉장했고 달성하기가 어려운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피프티 멤버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눈물로 나를 지새우고 있는 게 아니냐. 다양한 추측들과 제가 어제도 전달을 드렸지만 급기야 피프티 멤버의 동창생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등장하여 글을 쓰고 증언을 하는 등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전홍준 대표님이 남아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의 설전일 겁니다. 사실상 많은 대중분들과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시피 전홍준 대표님의 완승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신데요. 모릅니다.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정말 템퍼링 세력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법적 분쟁을 가지고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더기버스 전홍준 피프티 정산 누락 책임 전가. 자, 이 기사가 7월 달에 올라왔던 건데 이미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는 이 당시 때 자신에 대한 템퍼링 세력에 대하여 이런 더기버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홍준 대표 측은 7월 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기일에서 더기버스의 실수로 피프티의 수익 내역이 누락되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로 드러났죠? 왜냐면 많은 유튜버들과 디스패치를 통하여 누락된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입장문 전문을 한번 보세요. 어트랙트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주요 소송 쟁점 중에 하나는 정산서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입니다. 어트랙트는 수익 내역 정산을 누락하고 이제는 책임까지 회피하며 더기버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억울한 심정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8월 스타크루 ENT는 인터파크와 선급금 투자 유통계약을 체결했고 신인 걸그룹 데뷔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며 2021년 6월에 어트랙트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22년 7월 당시 부족한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어트랙트에서 피프티 1집 수록곡인 텔미의 완성된 음원을 인터파크에 입고했습니다. 인터파크는 걸그룹 제작비 명목으로 스타크루 ENT에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인터파크 측에서 말을 했죠. 걸그룹 제작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혀 관련 없다.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전홍준 대표님의 제작 능력을 보고 투자했고 이 당시 때 피프티와는 관련이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덕이버스의 전문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보면은 피프티를 위해서 지급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덕이버스는 용역사의 입장에서 왜 어트랙트가 선급금을 직접 받지 않고 스타크로 ENT에 입금되었는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 자사가 신경 쓸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인터파크 측의 해당 투자 계약은 피프티를 위한 투자 금액이 아니며 멤버들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인터파크의 선급금은 어트랙트와 상관없음을 밝혔는데 피프티의 음원과 향후 제작을 담보로 선급금이 투여된 부분에 대해 정말로 상관관계가 없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멤버들의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배임죄, 형사고발로 이어지죠. 지금 덕이버스 측에서 인터파크의 선급금이 어트랙트와 상관없는데 왜 피프티의 음원과 향후 제작을 담보로 선급금이 투여됐냐? 아니 상관이 없다니까요. 인터파크 측에서 전홍준 대표님을 보고 투자했지 피프티하고는 1도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파크의 선급금이 어트랙트와 상관없다. 그런데 피프티의 음원과 향후 제작을 담보로 선급금이 투여된 부분에 대해 정말로 관계가 없는지 아니 없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을 배임죄, 횡령죄,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덕이버스의 안성일 씨를 지목하고 있어요. 덕이버스 입장에서 가장 황당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트랙트의 정산 실수를 자사 책임으로 누명을 씌우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아티스트에게 정산서를 늦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내역을 누락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아티스트의 정산서 전달을 늦게 한 부분을 인정하고 전홍준 대표와 아티스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산서 작성 시 유통사가 어트랙트에게 지급해야 할 피프티의 앨범 판매 및 음원 수익에 관한 내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덕이버스는 어트랙트의 자료를 근거로 음원, 음반 수입, 영원 그대로를 정산서에 누락 없이 반영했으며 덕이버스는 피프티의 정산서에 수입 누락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도모한 어트랙트의 대표인 전홍준과 스타크로 ENT의 대표였던 전영준은 형제관계로서 이러한 누명을 덕이버스 측에 씌우는 것은 악의적인 책임 회피이자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장문을 냈었던 거 다 거짓으로 밝혀지는 순간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 할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이 덕이버스의 안성일 씨를 아주 벼르고 있죠? 지금까지 소송한 내용만 따져봐도 6건입니다. 각종 형사고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고발 내용 대처하느라 안성일 씨 정신이 없다라는 입장 표명을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드렸었죠. 그런데 덕이버스 안성일 씨 6월 달에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됐고요. 7월 달에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그리고 지금 이 배기사까지 함께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손괴, 소송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성일 씨 덕이버스를 통해서 밝힌 전문을 보니까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7월 초에 나온 7월 14일날 나왔던 전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전문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주 격하게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성희 씨는 8월 중순을 넘어 고소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을 했고 진술도 마쳤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안성희 씨 행태를 보십시오. 이 전홍준을 향해 복수를 계획하나. 존 윅 업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존 윅이라는 영화의 개봉일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개봉일이 아니죠. 방영일과 똑같았다. 지금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안성일 씨가 보여줬던 이 존 윅의 사진이 얼마나 가당찮고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런 행태를 보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모든 증거와 모든 흐름이요.
안성희 씨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더기버스의 뒷배 세력으로서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바라볼 때도 안성희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짱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당시 때 이 존 윅이라는 복수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SNS에 올린 걸까요? 이런 비아냥도 당시에 나왔습니다. 저 존 윅이라는 캐릭터가 결국 화가 나서 복수를 하게 된 이유가요.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이 도둑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복수를 했거든요. 영화에선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존 윅의 개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근데 오죽했으면 대중들은 이런 비아냥도 했습니다. 자신의 개, 피프티를 상징하며 이걸 돌려달라고 저렇게 지금 사진을 올린 거냐? 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졌다. 라는 내용이 기사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더기버스는 그 이전에도 계속 입장문을 냈어요. 레이블 딜에 대해 워너뮤직 측에서 200억을 제안했었다. 이런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 증언에 전혀 들은 바가 없다. 허위 사실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이후에 녹취 내용이 다 카톡까지 공개가 됐죠. 그러니 지금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없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뻔했냐. 지금 이렇게 사람을 거의 농간하다시피 대응을 하는 안성희 씨와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성희 씨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서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고소를 이미 6월 달에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 고소에 대하여 이 안성희 씨 역시 최근 고소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이 고소한 내용으로서 자신이 가해자로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28일 날 전홍준 대표님은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과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전홍준 대표 더기버스 형사고사의 고소에 오로지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사실 통수돌이다라는 이미지를 받게 된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소송도 패소가 됐고 전홍준 대표님은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받았으며 나아가서는 뉴 걸그룹 프로젝트 작곡가들도 방송가들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트랙트 측은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강탈을 시도했다.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 더기버스 대표이자 큐피드를 프로듀싱했던 안성희 작곡가 등 3명을 지목했으며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이미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계속하여 전홍준 대표님은 끊임없이 안성희 대표와 템퍼링을 의심하면서 외부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만약 가처분 소송이 승소하지 못했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갤럭시 핸드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이시지 않습니까? 황당한 입장문 전문과 지금 안성희 씨의 이런 농락 수준의 모습들. 이거 전홍준 대표님 정신병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강남경찰서입니다. 자, 강남경찰서에서 이미 6월 달에 접수한 형사고발건인데 왜 도대체 아직까지도 안성희 씨를 소환하여 조사 조치를 하고 있질 않냐.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원래 형사고발이 되고 나면요. 형사고소가 되고 나면 적어도 한두 달 내에는 조사를 받거든요. 물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용의자, 당사자가 일정이 맞지 않거나 이러면 조율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무리 늦어져도 사회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더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성희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어느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6월 중순 말에 이 고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이면 3개월 차가 됩니다. 제 예상에도 그래요. 이제 9월 달 안에는 안성희 씨가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총동원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아마 거기에 해명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 거의 6개가량의 고소를 낸 이런 각종 소장들에 대해서 말이죠. 뭐 주요한 내용은 템퍼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강남경찰서에서 만약 이 사태가 정말 재판으로 열릴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확신을 하는 순간 이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겠죠.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소송건에 대하여 검사가 직접 나서서 안성일 씨와 안성일 씨의 변호사와 소송전을 벌이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전홍준 대표님의 변호사들이 모든 자료를 모아서 아마 검찰 측에 제공을 할 것이고 민사소송은 이 변호단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선 강남경찰서에서 왜 이 안성일 씨에 대하여 조사를 안 하냐, 뭐 뒷돈이라도 받았냐, 이제 말도 안 되는 궤변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직자이고 경찰서인데 그런 일이 말이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일 씨의 사태는요, 굉장히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뒷돈을 받고 이걸 묵인해준다? 불가능해요. 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혹이 쏟아질 수 있을 만큼 차일피일 시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찰서 측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성일 씨가 어떻게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 출석을 미루면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것을 아무리 미룬다 하더라도 3개월, 4개월 이상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 번은 나가서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시 기사화가 되면서 이 전홍준 대표님과의 본격 소송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안성일 씨의 모습을 보고 있을 이 피프티 멤버들 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신뢰가 가겠습니까? 더불어서 안성일 씨와 다르게 이 자신들의 원소속사인 전홍준 대표님은 새 걸그룹을 발굴하고 지금 엄청난 방송사의 러브콜을 받고 지금 대중들 반응을 보세요. 연예인들은요, 대중들의 반응과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대중들은 누가 됐던 데뷔만 하면 앨범을 구매해주고 응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멤버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기사도 계속 올라옵니다. 제2의 아이브, 뉴진스를 찾아라. 자, 드림 아카데미까지 걸그룹 오디션 풍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SBS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는 이 각종 걸그룹 오디션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최근 엠넷에서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종영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홍준 대표님의 걸그룹 오디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도 이 하이브에서 진행을 했던 또 다른 걸그룹 오디션 프로젝트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오디션 경쟁사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은 전홍준 대표님을 위해서 꼭 이 뉴 걸그룹 프로젝트에 우리가 함께 시청을 해줘야 한다. SBS 유니버스 티켓도 함께 맞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 우려되는 건 바로 조작 논란이다. 근데 조작 가능할까요? 지금 전홍준 대표님의 걸그룹 오디션을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 만에 하나라도 조작하다가 걸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마 난리가 나버리고 말 거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번 걸그룹 프로젝트 오디션에 있어서 많은 멤버들 뭐 지금 8,000명도 모이고 뭐 80명도 모이고
뭐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명의 연습생들이 모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전홍준 대표님 역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 있는 많은 지망생들까지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상태마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에게 시작도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본방사수를 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안성희 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지금 급한 불 끄기에도 여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홍준 대표님과의 소송전도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피프티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과 개별적인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을까요? 만약 끝까지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이 배임죄에 대한 형사 고발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항고장을 인지대까지 납부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면 결국 손해배상 소송이 어트랙트 소속사와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손해배상을 걸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피프티 멤버들, 방금 말씀드렸던 안성희 씨까지 제 생각에는 이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 방송이 확정이 되어 방송사와 방영일까지 결정이 되는 순간 아마 제가 볼 땐 PFT 멤버들과 안성일 씨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가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안성일 씨는 이제 이번 달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송전에서도 만약 패소를 하고 PFT 멤버들도 항고장을 제출한다 한들 또 패소가 되고 나아가서 결국 소속사로 돌아오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안성희 씨 역시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청구받게 되면 지금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홍준 대표님과는 완전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멤버들의 앞날은 이미 너무나 어두워져 버렸고 사실상 전홍준 대표님은 그럼에도 멤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멤버들에 대한 비난은 원치 않는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결정적 증거까지도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전홍준 대표님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공개를 꺼리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알 수 없는 엄청난 증거들이 차후에라도 공개가 된다면 이 멤버들 안성희 씨 소송도 소송이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전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